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사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총 9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샬럿 클리브랜드부터 보면서 쭉쭉쭉쭉쭉 9가지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윈도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럿과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클리블랜드.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양 팀 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샬럿도 백투백이고 클리블랜드도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자, 원정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브루클린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예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만들어 줬었고 112대 84, 28.4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 과정에서 4쿼터는 거진 가비지 타임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든이라든지 미첼, 웨이드, 모블리, 앨런까지 팀 전체적으로 핵심 코어들을 20분 중반 안쪽으로 대부분 관리를 잘 해줬어요. 내일 백투백에 대한 체력 관리를 정말 잘 해준 다음에 백투백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클리블랜드가 화력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5득점에다가 3점 야투가 36.08, 2점 야투가 62.45, 자유투 라인에서도 79.84까지. 그래서 뭐 하든 활용한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자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첼 활용한 이런 뭐 스팟업 상황에서의 효율 같은 경우, 모블리와 앨런 활용한 투맨 게임 활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격들이 효율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 샬럿 같은 경우에도 순수 컨택 능력 자체가 뛰어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클리블랜드의 슈팅 감각 자체는 화력 지원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홈팀 샬럿 같은 경우에는 오늘 휴스턴과 경기가 있었고요. 101대 105로 투 포지션 차이로 경기를 내어주고 왔어요. 최근 샬럿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슈터들의 슛감이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져갔었던, 공격 파일을 가져갔었던 누가? 밀러가 슛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오늘 총 22개 슈팅을 시도하면서, 야투를 시도하면서 5개 메이드, 성공률 22.7%. 너무 안 좋았죠? 뭐 밀러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팀 전체적인 슛감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사실 뭐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지스라는 핵심 코어들도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팀 전체적인 뎁스와 밸류가 빠지는 구간에다가 슛감도 내려와 있는 구간,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거 클립을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샬롯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클리블랜드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인디애나 경기 살펴볼게요. 워싱턴, 인디애나. 자, 얘네는 오늘 매치업이 있었어요. 워싱턴과 인디애나의 매치업이 있었고 백투백으로 리턴 매치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예상 그대로였죠. 양팀 다 야투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워싱턴 플랜이나 아니면 저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워싱턴이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가져갔었고요. 되게 저득점 경기가 나와줬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 원정 게임에서 야투가 터지지 않는 부분 역시나 주요했고요. 실책에 대한 빈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턴오버 23개가 나와주면서 약간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의 경기를 보여준 점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뭐 주바치라든지 시아캄이라든지 네스미스라든지 핵심 코드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확실한 에이스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내일 경기에서도 원정 게임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야투가 터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홈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잡아내기는 했어요. 오늘 경기를 잡아내기는 했는데 역시나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트레이 영이라든지 러셀이라든지 사르라든지 핵심 코드들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다가 사실 워싱턴이 외곽에서의 시도가 조금 많은 편인데 뭐 최근에 슛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3점 라인 수비는 또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일단은 오늘과 같은 약간 야투가 양팀 다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비가 주가 되는 그런 게임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내일도 한 뭐 100점, 110득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232.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멤피스랑 유타 경기 보겠습니다. 자, 홈팀 멤피스가 최근에 이제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4연패 구간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사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떤 입장이었죠? 셀러의 입장이었죠, 사실. 그래서 핵심 코드를 많이 보냈었고 지금 팀 뎁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얇아져 있는 구간 뭐 피펜이라든지 모란트, 제로, 미디, 코어드, 클락, 알다마까지 대부분의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뭐 자렌 잭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이런 수비에서의 코어들이 많이 빠지면서 팀 전체적인 이런 실점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추세죠.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있다. 뭐냐면은 자렌 잭슨이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캐슬러라든지 자렌 잭슨이라든지 이런 4번, 5번 코어들이 빠져버리는 상황에다가 키온테 조지도 지금 빠집니다. 너키치도 빠지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타가 JJJ가 4번에 들어오면서 이 포스에서의 수비 능력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다시 마카렌이 4번, 베일리가 3번, 필리포스키가 5번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스에서의 수비 능력이 실점에 대한 억제 능력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 실점률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양 팀 다 지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홈발을 받는 멤피스가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멤피스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23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애틀란타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이애미의 그 라인업을 보시면은 아데바요를 5번, 위긴스를 4번으로 기용을 하면서 팀 전체적인 사이즈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팀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이런 슈팅에 대해서 스코어링에 대해서 고점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마이애미의 공격 옵션은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싱에 의한 득점이 굉장히 잘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의 수비는 나쁘지는 않지만 뭐 오콩우라든지 제일런 존슨이 버티고 있는 이런 골 밑에서의 포스트에서의 실점에 대한 억제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를 가져갔었고 경기를 잡고 오기는 했지만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다니엘스가 36분 37초, 제일런 존슨이 37분 39초, 워커가 33분 07초. 그래서 사실 마이애미의 에너지 레벨을 애틀란타가 과연 따라가 줄 수 있겠느냐. 핵심 코드의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마이애미의 에너지 레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도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이 애틀란타의 백투백 이슈라든지 슛감이 고점은 아니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이애미의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이애미 승리,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넘어갈게요. 미네소타 댈러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정팀 댈러스가 최근에 몇 연패죠? 9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2.6득점에다가 실점이 125.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2.8, 리그 전체 27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라이블리라든지 어빙의 시즌 아웃에다가 최근에 이제 쿠퍼 플래그까지 빠지는 구간에다가 뭐 마틴이라든지 갤포드라든지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댈러스의 공격이 되게 답답하게 빡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댈러스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포스에서의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누가 있다? 고베어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베어가 이 림 프로텍터로서의 능력이 워낙에 좋은 빅맨이다 보니까 사실 외곽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네소타를 잡아내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뭐 나즈 리드라든지 뭐 하이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서 데려온 도순무라든지 스팟업 자원들의 효율이 최근에 나쁘지 않게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미네소타가 조금 일방적인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일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미네소타 승 아니면 12.5 기준 마행까지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 미러키 경기 볼게요. 뉴올리언즈 미러키.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가 최근 5게임에서 2승 3패로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몇 패? 4승 1패로 되게 흐름이 괜찮거든요. 자, 특히나 이 미러키가 최근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번 시즌 미러키는 외곽에서의 효율이 되게 좋은 팀이었어요. 경기당 37.57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9.18%의 메이드 확률, 시도 리그 전체 13위, 성공률 리그 전체 2위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외곽에서 더욱더 많은 시도를 가져가면서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는 팀인 건 맞지만 미러키가 워낙에 이 핸들링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뉴올리언즈가 3점 라인에서의 야투 억제에서에 대한 약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줄게요. 아마 외곽 좀 터져주면서 뉴올리언즈를 화력으로 조금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쉬운 부분이 머피가 지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깨 부상으로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윌리엄슨이라든지 데릭 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력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은 사실 포스트에서의 조금 이지샷을 꽤나 많이 놓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뭐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라든지 공격 코트에서의 세컨 찬스를 잡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사실 미러키가 역배를 받을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러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223.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오클라호마랑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브루클린. 자, 사실 이런 매치업이 오클라호마와 이 브루클린에 대한 매치업이 저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브루클린이 백투백에다가 원정 이동거리까지 감안했을 때
오클라호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16.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은 사실 오클라호마가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미첼이라든지 제일런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책에 대한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도 높은 기준점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흐름을 조금 예측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좀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정도를 언급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12.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레이커스 클리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팀 레이커스 먼저 살펴보면은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에 돈치치가 복귀가 완료가 됐거든요. 돈치치가 복귀가 완료가 됐고 돈치치, 리브스, 스마트, 르브론 제임스, 에이튼까지 팀 전체 전력이 베이스 5가 정상 이제 가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정말 명확한 그런 팀인데 뭐 돈치치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뭐 포스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튼과 드론 제임스 활용한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타팅 구간에서는 리브스가 외곽이 괜찮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뭐 캐너드라든지 뭐 하치무라라든지 외곽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덴버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몇 대 몇? 115대 114로 잡아내고 오면서 1점 차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클리퍼스가 슈터들의 슛감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활용한 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유투를 조금 많이 얻어내면서 모자른 야투를 자유투를 좀 많이 던져주면서 조금 충당하는 그런 느낌. 다만 클리퍼스가 팀 전체적으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이동거리까지 있는 상황에다가 레이커스가 생각보다 수비가 그렇게 막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 관리는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레이커스가 클리퍼스를 잡아내는 그림이 좀 맞지 않겠느냐. 레이커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6.5 기준 했을 때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 덴버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 포틀랜드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4승.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7득점까지 나와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 포틀랜드는 경기당 득점이 116.32득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112.9를 기록하면서 23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127.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팀 전체 야투가 다들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템포와 높은 성공률이 같이 동시에 이제 나와주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 자, 다만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키치라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고요. 뭐 머레이라든지 브라운, 카메론 존슨, 스펜서 존스 팀 전체적인 슛감이 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포틀랜드가 주도하는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덴버가 화력으로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도를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종합해 봤을 때 240.5 기준 했을 때 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전부 다 멘트를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멤버십도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 어쨌든 이제 또다시 주말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이틀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주말 들어가는 날이니까 내일도 또 잘 준비해서 오후 경기, NBA 경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먼저 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